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주주 여러분들. 저는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챙겨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신원종합개발의 주가가 정말 끝을 모르고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하락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속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서 참으로 저 역시 안타까울 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이슈 체크를 좀 하나하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를 내려친다 또는 내려쳤다라는 소식이 한 차례 들려오게 됐는데 요게 이제 신원종합개발의 회장님인 것으로 좀 드러났죠. 그래서 경영진은 저는 좀 반성하라 오늘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와 관련된 이슈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주일 그리고 2주일 가까이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1년, 2년, 3년가량의 조정세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주가 내가 만약에 이 신원종합개발 주주였다라고 하면 정말 쌍욕이 나올 정도의 어떤 주가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일단 전체적인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21년도 때 뭐 때문에 올랐죠? 이 윤석열 테마주에 편승을 하게 되면서 이 대선 관련주로 엮였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의 주가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었던 가치가 요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선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거의 한 5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서 원래의 주가의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가운데 뭐를 만났죠?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건설주에게는 금리만큼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선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금리 인상이 함께 겹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주가의 하락폭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러한 시점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최근에 또 이런 그 갭 하락을 맞게 된 원인이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뜬금없이 파산 신청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13% 가까이 또 급락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해프닝이다라고 뭐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좀 먼저 보게 되면 자,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내려친 회장님. 요게 이제 이 내용이 누군지를 밝혀지기 전에 한 차례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그때 증시에. 그래갖고 요게 밝혀진다라고 하면 주가에 상당히 좀 하락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 신원종합개발의 회장님이 되었죠. 이게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내를 폭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요. 특히나 내 와이프나 뭐 어린 자식을 좀 패는 행위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저는 뭐 어떤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 특히나 뭐 일반인도 아니고 이렇게 회장이나 역임을 하시는 분이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런 사건이 생겨서 저도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자, 해당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자, 이번 사태가 결국에는 범인이 이 신원종합개발의 우진우 회장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특수상해죄 혐의로 현재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 중 하나는 구속 송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속이 됐다 하면 사실 이 경영진의 빈자리가 이제 그 빈자리가 되면서 더욱더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데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그래도 불구속 송치였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와인병으로 배우자 머리를 내려치는 등 6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자, 일단 배우자가 갈비뼈 4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좀 심하게 폭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뭐 자택에서 도망쳐 나와 이거를 이제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한 혐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뭐 사실 제가 뭐 거기 있지 않아서 뭐 잘 모르겠으나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참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뭐가 됐든 간에 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구속영장 신청은 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주된 하락은 결국에는 해당 내용 때문에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취재진들이 뭐 몇 가지를 또 취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 명의의 80억대의 초호화 대저택을 공짜로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배임이 논란이 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들의 특징도 그렇고 이 증시의 특징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게 더 안 좋은 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가에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게 배임이 됐는지 뭐 횡령이 됐는지 알 길은 이것도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사 조사를 해보니까 배임인 것 같다, 논란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단독이죠. 단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식화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가에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로 들어와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심 자체는 좀 무너졌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렇게 투심이 무너지는 사건은 다행인 것은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는 뭐 경영진이라서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는 한 그냥 불구속 송치로 만약에 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24년도 1분기 실적이 약 영업이익 28억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 이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에 일단은 한두 차례 예정이 또 되어 있는 만큼 이 건설업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시점과 그 다음에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동반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현재의 주가 위치 자리가 사실 그렇게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뭐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위치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도 한번 또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항상 고점에 있을 때 이러한 호재가 터져서 그 위치가 제로 소멸로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주가가 바닥에 위치했을 때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지만 거기가 바닥인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기업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캐시카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투심이 악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이 함께 동반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저점일 확률이 꽤나 있으니 그러한 생각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로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